예, 희망우승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1일 5시 새벽 5시 9분이고요. 새벽에 이렇게 영상 올려도 업로드하는 게 기본적으로 한 하루 종일 걸리는 것 같아요. 업로드하는 게 진짜. 그래서 하루 업로드 하잖아요. 그럼 2개밖에 영상을 못 올립니다. 하루 2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성경 구절은 새벽에만 이제 올리고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이제 연기라든지 노래라든지 뭐 가요 뭐 이러라든지 뭐 좀 개그 쪽으로 이제 좀 날씨가 덥고 사람들도 많이 나가니까 이제 개그 쪽으로 공원 쪽으로 이제 좀 사람들의 반응도 좀 올려서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초상권 그런 거 물어보고 좀 이제 올리려고 좀 재밌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독자가 지금 현재 7명이거든요. 구독자 좀 늘려야죠. 하여튼 저는 사실 아이디어 뱅커거든요. 아이디어 뱅크가 때문에 뱅크니까 여러분 지금은 많이 이제 주위 사람한테 많이 그러니까 안 알려서 말을 안 했어요. 뭐 유튜브 한다. 그럼 이제 뭐 지금 성경 말씀 올리는데 일반 사람들은 성경 말씀 좋아합니까? 그래서 안 올렸고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 좀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1 때부터 이들이 약간 폭력적이신 거 아시죠? 중학교 때까지는 그저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저 그렇다가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폭력적으로 애들이 변하잖아요. 뭐 패싸움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 패싸움 그런 건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팩트가 혹시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자녀를 둔 학생들 이제 학부모님이다 그러면 고등학생 애들이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많이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식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을 하는데 너무 잘해주다 보면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냐 공경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참 부모를 지금도 부모님을 참 공경하는 게 효도하려고 생각한 게 어릴 때 부모님이 어릴 때 너무 저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제가 왜냐면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예, 이남 이녀의 막내거든요.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세상에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왜냐면 다음 편 어차피 오늘은 창세기 27장하고 또 오늘 바로 창세기 28장 이제 고등학교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결혼 안 한 남자들 요즘 지금 많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지금 3세대 4세대 지금 한 4세대 정도 돼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세대는 우리 전쟁 이후로 58년 개띠를 1세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가 61년 2세대 3세대는 70년도 그쪽에 한 3세대 정도예요. 저는 한 5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실이 지금 결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일단 여자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일단 먼저 차 있냐? 그거부터 물어보고 한 달에 연봉 어떻게 되냐? 어디 대학교 나왔냐? 부모님 뭐 하시냐? 그런 거 다 물어봅니다. 첫 번째. 그 남자가 연봉 저도 한 달에 한 500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500 정도는 것 같아요. 500 정도는 500 정도는 벌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한 300 정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500 버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500 맥시멈이 한 500 됩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사줍니다. 사람들한테 좀 많이 사주고 뭐 그 사람들한테 인맥 관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대한민국 현실이 왜 결혼을 못하느냐. 저는 근데 결혼을 할 겁니다. 왜냐면 결혼할 것 같아 느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잖아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제가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말주변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결혼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 계획은 없습니다. 좀 오늘은 어떤 이야기 썰을 좀 풀 거냐면 일하면서 여자친구를 꼬셨던 이야기 좀 썰 풀겠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편은 사실 풀려고 했는데 그건 이 다음 시간에 풀게요. 왜 다음 시간에 풀려면
처음에 유년기 때 풀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풀고 바로 고등학교 넘어가면 너무 뭐 단계별로 이야기하면 사실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그 회사를 다니면서 여자들을 꼬셨던 이야기를 좀 썰을 좀 풀도록 할게요. 이거 실합니다. 여러분 시청자들한테 중요한 건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뭐 이 사람 거짓말 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지인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지인분들이 잘 압니까?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되게 다 이야기 썰 좀 풀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성경적인 이야기보다 제가 이번 주부터 뭐 연기라든지 노래라든지 한다고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썰 좀 볼게요. 어떤 거냐면 사실 제가 지금 저녁에 쿠팡을 다니거든요. 쿠팡을 다니는데 3년 전 일이에요. 3년 전 일. 3년 전 일인데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진짜 28살인데 처녀가 제가 이제 29살이었고 그때 28살인 처녀랑 헤어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4, 5년 전에.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이제 쿠팡에 일하다가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실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다가 이제 그때 제가 일하는데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20대 애들이. 왜 20대 애들이 많았냐면 아무래도 대학생 애들이 방학 이제 시기하면 방학하잖아요. 방학하면 여기 쿠팡으로 일하러 옵니다. 이제 택배회사긴 한데 일하러 오는데 그렇게 좀 이쁜 애들이 많아서 그때 이제 코로나 전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를 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코로나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말씀드릴게요. 일단 좋은 점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미인들이 많아요. 또 마스크 미남들도 있겠죠. 그다음 얼굴 공개하는 게 근데 더 중요한 팩트가 뭔지 압니까? 마스크 꼈을 때 이쁜 줄 알았는데 위에 여기만 보고 이쁜 줄 알았는데 마스크 벗으니까 밥 먹다 도망간 적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러잖아요. 코로나 이제 마스크 끼고 다닐 때 그냥 친해져가지고 밥 한번 먹자고 하다가 했는데 마스크 벗은 순간 진짜 진짜 못생긴 거래 가지고 저는 못생긴 애랑 진짜 단 1분도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 비형 남자라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 영상을 하여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여자를 이제 이제 쿠팡 가서 이제 꼬셨는데 쿠팡 여자들이 많습니다. 검색해보면 알아요. 여자 비율이 한 5대4 정도 이제 6대4 정도 비율 나와요. 남자가 6, 여자가 4입니다. 처음에 먼저 꼬셨던 거 얘기를 할게요. 그때 제가 처음에 쿠팡에 갔는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처음에 쿠팡 갔는데 쿠팡에서 이제 우리 마트 가면 이마트 가면 카트 있잖아요. 카트에다 물건 싣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카트 구조인데 물건을 우리 집에 못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마트에서 카트로 물건을 실어가지고 계산하면 우리 집에 가져가잖아요. 무거우니까 당연히 택시 타고 집에 가겠죠. 근데 그런 카트로 해서 물건을 싣고 고객한테 고객에게 배송하기 전 과정, 고객이 예를 들면 만약에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 아몬드라든지 유산균을 주문을 했겠죠. 그럼 카트에 실어가지고 그걸 이제 포장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여자들이 당연히 많았어요. 왜냐면 편하니까. 근데 그 대신 오래 걷다 보니까 좀 힘든 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때 학교 다닐 때 제가 5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그때 쿠팡 가서도 각 이게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뭐 인천, 뭐 강서, 송파, 남양주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물건이 내려오는 게 칸막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칸막이 쳐서 물건이 내려오는데 거기 사람들 다 서 있습니다. 물건을 받아가지고 카트에 실어가지고 가는 건데 그때 여자들이나 남자애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까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유산균도 이제 갑자기 여자한테 어떻게 접근했냐 그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쁜 여자가 있어서 이제 코로나 전이어가지고 이쁜 여자가 있었는데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밥을 주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서 분명히 이제 소화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을 제가 챙겨 다녔습니다. 지금 보시나요?
유산균 같은 거를 챙겨갖고 다니는데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도 써먹으십시오. 그쪽 장이 걱정돼서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쪽 장이 걱정돼요. 그쪽 장이 걱정돼서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여자가 순간적으로 그냥 주는 것보다 그냥 주면 모질은 그냥 주는 남자들은 멍청한 놈들이에요. 여자들은 뭐 줄 때 뭐라도 딱 줬을 때 뭔가 멘트를 하면서 줘야지. 그쪽 장이 걱정돼서 딱 주니까 여자가 피식피식 막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친해진다고 해서 바로 연락이 안 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 친해진 과정이 한 달 정도가 걸리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휴게실에서 쉬다가 저 대시 받은 적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성경 얘기를 나눈다가 대시 받은 적도 있으니까 대시 받은 얘는 못생겼어요. 대시 제가 받았다고. 제가 작업을 한 게 대시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1살짜리 꼬셨다는 얘기 진짜 썰입니다. 이거 구라 아닙니다. 21살짜리를 꼬셨는데 그애하고 뭐 사귀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21살짜리를 제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31살이었을 거예요. 약 그 3, 4년 전이니까 31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21살짜리를 이제 어떻게 꼬시게 됐냐면 휴게실 쉬고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일을 했다가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유도를 이제 가리키는 이제 그 태권도로 따지면 이제 관장님 약간 비슷한 그 아시죠? 건국대 아니에요? 용인대 출신의 유도하는 여자애였어요. 근데 체격도 좀 다부지더라고요. 근데 키는 좀 작았는데 얘가 아무래도 이제 여자가 하는 일이 택배 일이 남자도 좀 만만치 않은데 왜냐면 10시간 정도 밤에 밤새면서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죠? 그러다가 이제 막 아까 유산균도 챙겨주고 막 제가 먹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뭐 허벌라이프의 뭐 멀티비타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마카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챙겨 먹어요. 오메가 3 저도 많이 챙겨. 지금은 좀 덜 챙겨 먹다가 다시 좀 여유가 생겨서 이번에 최근에 한 20만 원 정도 구매를 했어요. 하여튼 그래 그런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일을 하면서 일할 때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저도 물론 힘들죠. 근데 그런 걸 챙겨 먹으면 순간적으로 멀티비타민 하는 역할은 체지방을 좀 태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먹으면 순간적인 파워업이 됩니다. 힘이 생겨가지고 하여튼 그런 걸 여자한테 챙겨주니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졌는데 때마침 우리 동네에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노원 근처에 살거든요. 저 지역명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얘기했네요. 하여튼 노원 근처에 사는데 하필 같은 셔틀버스를 타는 애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연인까지는 아니고 연인 비슷하게 좀 제가 행동을 했던 거예요. 친해지다 보면 남자들이 약간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자뻑이라고 하는데 자뻑 뭔 말인지 알죠? 자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좀 자뻑 왕자예요. 자뻑 왕자. 제가 당연히 못생겼잖아요.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뻑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제가 항상 그 버스 탈 때 이제 챙기는 버스에서 장시간 정도 1시간 정도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목비계랑 그리고 무릎 담요를 항상 챙겨갔는데 무릎 담요를 덮어주기도 하고 제 옷을 벗어서 덮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셔틀버스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거의 연인 관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퇴근할 때 제가 밥 먹고 가지 않을래? 좀 친해졌으니까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밥 먹고 가지 않을래? 같은 셔틀버스 어차피 타니까 밥 먹고 가지 않을래? 그러다가 그 전에 먼저 요구르트 아줌마가 있길래 그 쿠퍼스 아시죠? 쿠퍼스랑 윌이랑 하루 야채 사가지고 그렇게 사봤자 뭐 8,000원밖에 안 해요. 그거 사가지고 나도 먹고 그 애도 먹고 주니까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뭐 해장국이죠. 감자탕집 해장국 그거 이제 먹다가 소주 한잔 했어요. 그냥 하다가 근데 또 그 다음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21살이다 보니까 그걸 그 다음 저는 뭐 보통 사람은 또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애가 좋다고 해서 뭐 어린애를 뭐 범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친해졌는데 중요한 팩트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나가는데요. 그 애가
어느 순간 이제 쿠팡에 출근을 하면 어디 지정된 장소에서 셔틀버스가 오잖아요. 근데 하필 그 애가 셔틀버스를 내가 매번 이제 휴대폰 번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받았냐면 어떤 명목으로 휴대폰 번호를 받았냐면 셔틀버스 어차피 같은 동네에서 셔틀버스를 타다 보니까 셔틀버스 오기 전에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뭐 여자친구를 꼬셔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하여튼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셔틀버스 오기 전에 이제 뭐 문자를 보냈죠. 전화를 하진 않고 전화도 그 애가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술 먹고 전화 왔었죠. 그때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셔틀버스를 때마침 애가 놓쳤더라고요. 놓쳤는데 어떤 아저씨랑 같이 택시를 타고 왔대요.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택시를 같이 타고 왔는데 중요한 팩트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비를 물론 이제 거기서 그때 당시 줬는데 지금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 아저씨가 자꾸 스토커 짓거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거의 애인은 아니고 여자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사친도 있고 여사친도 있잖아요. 그냥 여자친구, 그냥 여자 사람 친구. 네, 정확하게 저는 시청자들 여러분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여자 사람 친구였는데 스토커를 당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그때 제가 엄청 화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어떤 놈이냐. 그래가지고 엄청 그때는 이제 좀 가가지고 그때 조금 몸이 호리호리한 사람도 아니고 근육 별로 그런 게 가지고 누구 아는 애인데 그때는 이제 애인이라고 구라쳤죠. 여자친구인데 네가 뭐 스토커 짓거리 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막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아. 막 맥살까지 이제 그 남자한테 치고 그 애가 그럼 치라고 나 때리라고 자기를 오버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둔다고. 뭐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소리 들으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애가 그 여자 사람 친구가 자기가 이제 또 그 애가 너무 또 이렇게 더 심하게 굴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중요한 팩트가 하필 그 스토커가 얼른 그 새끼가 그 여자 사람 친구를 얼마나 괴롭혔냐면 이제 같은 셔틀버스를 타는 그 아저씨가 같은 셔틀버스 타는 그 나쁜 놈이라고 아저씨라고 안 할게요. 나쁜 놈인데 그 놈이 여자친구 집까지 쫓아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 집에서 이제 가끔 그 애가 이제 술을 먹고 해장국집 거기 앞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스토커 짓거리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화나가지고 그 다음날도 쫓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쫓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내가 가만 안 둔다고. 경찰에 진짜 실제로 신고까지 했었다. 그래서 신고까지 진짜 했었어요. 신고하고 진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만 안 둔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는 형님도 동원해가지고 이 새끼 죽여온다고 내가 했는데 그 새끼가 반대로 신고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한국 법이 진짜 잘못된 게 뭔지 압니까? 내 여자친구 실제 여자친구가 스토커를 당했다고 쳐요. 스토커가 했는데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저는 실제로 일일이 신고했는데 얼마나 웃깁니까? 한국 법이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돼. 족같습니다. 진짜 한국 법이. 스토커를 여자친구가 당했는데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여자가 실제로 만약에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쳐요. 만약에 신고하는 여자가 몇 명이나 세상 여자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내가 그래서 그랬죠. 경찰에 신고했는데 본인 신고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 신고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내가 신고해라.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리면 그런 거 보복 무서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쿠팡 거기까지 도착해가지고 그 새끼가 내가 신고했다. 너 이제 너 X됐다 그렇게 알려주고 회사에서 내가 알리겠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좀 어리석었던 게 회사에서는 안 알렸어요. 회사 알렸으면 그 새끼는 잘렸겠죠 바로.
그냥 못 알리고. 하여튼 그러다 이래저래 하다가 그 애랑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있었던 거고 중간 얘기를 안 했는데 중간에 어떤 얘기냐면 중간에 어떻게 제가 좀 그 애한테 좀 이렇게 어필을 어떻게 했냐면 어필한 거 얘기할게요. 그 식당에 이제 일을 하면 식당에서 그냥 밥을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치킨을 우리 집에서 치킨이 이제 셔틀버스 타는데 치킨집이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어떤 치킨이었냐면 호식이 2마리 치킨 말고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호식이 2마리 치킨 말고 뭐였지? 무슨 치킨이었는데 그게 맛있는 치킨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 테이크아웃에서 먹는 치킨이잖아요. 그걸 시켜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셔틀버스 타기 전에 그걸 싸가지고 이제 식염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걸 갖고 가서 캐빈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식당에서 그 애랑 같이 닭고기를 먹으면서 다른 애들 밥 먹을 때 좀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하고 저희 형님이 사실은 과일 가게 일하거든요. 형님이 과일 가게 일하니까 체리가 비싼 거 아시죠? 체리 한 박스 사가지고 포장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한 팩 포장해가지고 한 만 원 정도 하거든요. 사실 사 먹으려면 많이도 안 주잖아요. 아시죠? 만 원씩 사 먹으려면 팩 해가지고 이제 제가 팩 따로 이 팩만 구입해가지고 플라스틱 팩 그거 해가지고 그 고무줄 이렇게 싸가지고 그거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가 완전히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하죠. 여자들은 이 작은 것에 감동해. 여자들은 뭐 크게 막 선물을 막 백 사주고 막 그런 미친놈이에요. 처음부터 백 사주면 잘 알지도 못하는 백 사주면 그 미친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선물 공세하고 그 여름에 덥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쿠팡에서는 아이스크림이 없었는데 밖으로 나가면 거의 한 500m 정도 앞에 그 편의점이 있었어요. 세븐일레븐 뭐 그런 거 무슨 편의점 기억 안 나는데 거기를 왜냐면 점심이 한 50분밖에 안 돼서 가지고 전력 질주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그 어두운데 밖에 당연히 어둡잖아요. 그때는 거기가 시골이에요. 시골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 전력 질주해가지고 근데 막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땀 뻘뻘 내면 500m니까 왔다 갔다 1km잖아요. 1km입니까 여러분? 계산 못해. 아이스크림 막 사가니까 그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친구가 다 사가지고 한 친구 3명 여자애들 친구들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막 선물 공세를 하고 그리고 좀 애들한테 좀 재밌게도 중요한 건 팩트가 제가 재밌거든요.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재밌게도 막 해주고 막 까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생각났던 거는 이런 거 여자들 이런 거 은근 좋아해요.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방법 챕터 1 하면서 막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좀 얘기하고 웃길 수도 있어요. 일단 바지 지퍼를 내린다. 왜 내리냐고 물어보겠다 당연히. 왜 물어보냐면 그럼 지퍼 열렸다면 하블리 지퍼 열렸네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이렇게 감사함 인사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한다 생명의 은인이다고 그다음에 이제 친해질 거 아니에요. 지퍼를 억지로 내리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퍼를 내리고 다녀요. 사람 지퍼 열리셨다고 어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생명의 은인이다. 안 그러면 한 사람한테 창피함을 본인한테 면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챕터 1, 챕터 2는 뭐냐면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까지밖에 아니요. 좀 오래된 일이다. 하여튼 또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제 하여튼 매번 이렇게 좀 어린애랑 이렇게 좀 친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지금 스타일이 봐봐요. 옷 이런 거 티쪼가리 하나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옷은 많아요. 공개할게요. 옷은 많습니다. 살짝 보이나요? 이것만 공개할게요. 다른 공개할게요. 여기 운동기구도 있고요. 라꾸라꾸 침대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만 공개할게요. 이거 사생활. 왜냐면 이것도 제 사생활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공개할게요. 여러분 제 방이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주위에서 그러니까 B형은 원래 옷을 잘 입는데 제가 근데 옷을 못 입는 거 살짝 얘기한다고 얘기를 좀 쪽팔린데 제가 살이 쪄가지고 예전에 옷을 못 입는 것도 아니고 옷을 못 입는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살 빠졌을 때도요. 제가 69kg까지 살 뺀 적 있어요. 그때는 3.8로 하여튼 빠졌는데 그 애랑 이렇게 친해지고 보니까
어린애랑 만나면 장점이 그 애한테 제 그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뭐죠? 자꾸 이렇게 제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좀 젊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맨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그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어린이랑 다니다 보면 이렇게 엔돌핀이 나온다. 그 엔돌핀이죠, 엔돌핀. 그리고 약간 삶이 좀 즐겁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찌됐든 하다가 좀 헤어졌는데 어떻게 헤어졌냐면 느닷없이 이제 뭐 그 애가 7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래 7만 원을 빌려줬는데 또 하여튼 친해지면 다 돈을 빌리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하여튼 7만 원을 빌렸는데 7만 원을 갚긴 갚았어요. 한참 내에 갚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쿠팡 일 안 나가다 우리 회사 면접을 한번 보러 오라고 그랬을 때 내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러 왔는데 그 애가 면접 보러 왔는데 대충 뭐 추리닝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옷이 없냐? 그러니까는 없대요. 친구 옷이라도 빌리러 오라 해가지고 친구 옷 빌려오는 과정에서 입고 와라 면접 한번 제대로 봐라 그런 과정에서 그 애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찌됐든 좀 헤어졌던 기억이 좀 납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 쿠팡에서 한 4명 정도 사귀진 않았으니까 꼬신 건데 사귀진 않았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귀진 않았습니다. 한 4명 정도 꼬셨는데 사귀진 않았어요. 사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신은 한 명 받았고 대신은 총 이제 6명 그러니까 6명 중에 4명은 제가 꼬셨고요. 2명한테 대신을 받았는데 한 명은 이제 왜 총 이제 그 대시 받았던 이야기 좀 할게요. 한 명은 이제 희재라 얘기하면 이 사람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 보면 큰일 나니까. 하여튼 아는 그 애랑 사귀었던 여자애인데 헤어졌나 봐요. 그래, 왜 헤어졌냐 물어봤더니 남자 새끼가 나랑 성향이 약간 비슷해. 막 까불까불 하는데 남자답지 못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여자애가 이제 헤어진 걸 알았죠. 근데 그게 못생기지도 않았어. 근데 헤어진 여자애를 저한테 대시를 약간 들어왔었어요. 대시를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가 아까 그 유산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쪽 장이 걱정돼서 유산균 준다는 거 막 길들대 오는 거예요. 여자가 뭘 줬을 때나 아니 무슨 말을 내가 했을 때 그 여자가 반응이 오면 그 100%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그린라이트라고 하시죠. 근데 그게 다 100%는 아닌데 거의 한 80% 똑같아요. 내가 뭘 줬거나 아니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길들대 웃거나 아니면은 막 미소를 짓거나 그러면 왜 그게 그린라이트인 거 알죠? 그 성시경의 그 프로그램 있어요. 그린라이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뭘 줬거나 아니면 웃긴 이야기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자가 되게 단호한 게 뭔지 압니까? 웃긴 이야기라도 모르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이 하잖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린라이트, 그게 그린라이트예요. 썸 탄다고 하잖아요. 그 썸만 탔던 거예요. 그 여섯 명 애들이랑 썸만 탔던 거예요. 사귀진 않았어요. 여러분의 시청에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거짓말 그럼 제가 사귄다고 그랬겠죠. 썸만 탔어요. 썸만. 그래가지고 한 명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친구의 이제 아는 동생이랑 사귀었다가 헤어진 여자애인데 얼굴은 못생기지 않았는데 방금 사귀었던 애랑 어떻게 제가 또 사귈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엉뚱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회사 들어오라고 면접 보러 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명은 얼굴은 못생겼는데 걔가 막 이렇게 웃기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걔가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라이트인지 알았어요. 그린라이트가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할 때 여자한테 뭐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남자한테는 물론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자한테 뭐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바로바로 들어주면 그건 100% 그린라이트거든. 얘는 이제 아니 그럼 당연하잖아요. 아니 싫어하는 남자가 뭘 해달라고 해요. 예를 들면 빗자루는 갖고 오라고 좀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자주 시켜요. 그 여자한테 어떤 여자한테 예를 들면 자주 시켜봤는데 근데 호의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호의적으로. 아니면 뭐 사탕을 나한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걸 이제 뭐 초콜릿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주질 않았는데 나한테 주면 그 그린라이트죠. 여러분. 근데 그 얘가 있었는데 걔는 좀 못생겨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못생겼는데 볼매가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볼매지. 저도 볼매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볼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볼매.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왜냐면 30분이나 이런 썰을 풀었는데 여기까지 또 하면 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창세기 27장 이야기할게요.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삭이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한 건데 내 무기 곧 할각 그런즉 이제 원한 건데 내 무기 곧 그런즉 이제 원한 건데 내 무기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치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나갔더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 때에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거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임하리니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나를 위해 그것들을 붙잡아 오라 하매 그가 가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자기가 맡아 집에 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털이 없는 곳에 붙여주고 자기가 애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한 건데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한 건데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내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한 건데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에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오니라.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오는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 동생이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를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하나뿐 이리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거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에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 버리리라 하였더라.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어떤 이가 맏아들 에서의 이 말들을 리브가에게 고함해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가나여서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할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의 경로가 풀릴 때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 없어지고 내가 그에게 내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 없어지고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리거든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하고 이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헤대 딸들로 인하여 살기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헤대 딸들로 인하여 살게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인 이 사람들 곧 헤대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였더라. 창세기 27장 읽어드렸고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원래 처음부터 에서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축복을 못 받았어요. 원래 왜 에서가 축복? 아까 다시피 제가 그 26장에 말씀드렸죠. 에서는 이때 당시에 고기가 허락되지 않았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하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에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택한 백성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정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한 명이 팔잖아요. 그것도 정해진 거예요. 은 400개를 팔잖아요. 알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팔잖아요. 다 정해진 그 택한 백성도 이렇게 다 정해진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이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창세기 27장 읽어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 창세기 28장 바로 말씀드릴게요. 희망웃음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